근데 어떠세요, 초짜님? 토지 얘기 복잡하죠? 복잡해요. 근데 이때 당시 상황만 보면은 약간 북한에서 했던 방식들이 진짜 농민을 약간 생각하고선 했던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몰수할 때도 농사 안 짓고 소유한 사람 또 뺏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자 유전, 네.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는 당연히 경자 유전의 원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도 그거 일제가 들어오면서 토지 조사 사업 하면서 소유권 준 거지. 네. 취코가 아니고 원래 못 써도 돼. 그런데 네. 그럼 왜 결국 북한이 그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 잘했으면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되잖아요. 유지 약간 못하는. 만보방 같은 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사실 따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전쟁의 그 후과가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자업자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거의 모든 생산 시설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북한이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지어는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뭐 하다못해 농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선홍적 경영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부분 속에서 협동농장화가 추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쟁이라는 과정에서 양쪽이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말한 이 모든 건 결국 이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쪽은 사회주의적 형태로 통해서 간 거고 한쪽은 자본주의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정한 수준에는 상당히 그 북한이 우리가 잘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생산성에 성공했던 기절이 있는 거예요. 그 60년대가 네. 그랬던 거예요. 좀 더 실증적인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북한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산력을 끌어올렸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그게 어떤 북한 농민들, 주민들의 자발성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착취하는 그런 국가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북한 주민들, 농민들을 그 협동농장을 할 때에서 생산성을 극도로 착취했다고 또 한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일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북한의 주민들이나 인민들이 그거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해왔는데 이게 세상에는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욕망이 있어야 이것도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해봐야 안 되니까 협동농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결국 그 지금의 생산력 저하들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게 내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료 막 써가지고 갑자기 하거나 뭐 토지를 이렇게 한다 이런 노력들이 적어지면서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현재의 어떤 그 농업 생산량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이거 보면 참 이 농지개혁의 성과가 있었는데 또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게 된 거 보면 또 남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자본주의라던가 뭐 여러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텃밭 경영 허용해 주니까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따리상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열어주면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적 수요라는 거를, 우리 이제 공산주의가 사적 수요라는 부분을 너무 이 성경 말씀처럼 인간의 어떤 욕망을 너무 이제 무시한 거야. 맞아. 남과 북한이 가깝게 했고, 우리는 사실 상당히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남한의 토지개혁의 설계자, 조봉암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보고, 조봉암은 나중에 이승만이 처형을 시키잖아요. 그 정도, 사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고, 박헌영과 결을 달래서 한국전쟁 났을 때 조봉암을 잡으라는 가도 방송을 할 정도로 죽이겠다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근데 조봉암을 이승만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의외였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음. 뭔가 이거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했는데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에 기용한 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그만큼 했죠. 농민을 사랑해서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뭐예요?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죠. 누가? 이승만이? 이승만이. 아. 그러기 위해서 조봉암을 잠시 활용한 거죠. 잠시. 6개월인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농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네. 인기를 갖고 있거나 그쪽을 기반하는 누군가를 쳐내서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였죠? 한민당은 되게 우익 정당이고 그리고 되게 지주층들이 많은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또 방해 세력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하지 사람들이? 뭐. 네. 네. 그럼 내 땅 지켜야 되니까. 아니 지금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우르르 김상조도 그렇고 우르르 지 땅 갖고 있으니까 그게 통과되겠냐고요, 그게.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여기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이게 막 미뤄져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조봉암이 조봉암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고 상당히 있었고 그나마 조봉암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간 거 아닐까요? 그런 성과도 있었겠죠. 그분이 뭔가 이렇게 계속 개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우파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러던데, 조봉암이 나라를 지켰다 그러던데, 우파 유튜브 중에 이 토지개 관련 얘기하면서 뭐 한국전쟁 뭐 등등등 하면서 그래, 아니, 물론 조봉암을 쓴 이승만의 탁월함을 얘기하긴 하죠. 근데 어때요? 조봉암을 이용한 거죠. 어쨌든 이승만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같네요. 조봉암. 아니, 서로 이용한 거지. 네. 조봉암도 조봉암도. 조봉암은 사실 좀, 이렇게 성향상으로 보면 좀 여운형과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사실은 조선공산당에서 보면 박헌영보다 선배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2살 많고. 그 조선공산당 창립될 때, 25년도에 창립될 때도 보면, 조봉암이 더 중요 인물이었고, 사실. 그리고 26년도에는 만주로 파견이 돼요. 만주 총국을 건설하라고. 그래서 만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의 미션을 띄고 가서 만주 총국을 만들거든요, 조봉암이. 그랬는데, 이제, 뭐, 해방 후에 어쨌든, 뭐, 박헌영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전향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전향을 한 건데,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박헌영의 남로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우파, 극우 아니면은, 상식인 거죠. 상당히, 왜냐하면 한국 독립당의 삼균주의를 조소왕의 그 삼균주의도 보면은, 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합의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파와 좌파의 그런,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 속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 평등주의적인 것들이, 이 조선의 삼균주의에도 보면, 거의 그리고 김유식도 마찬가지고, 거의 사회주의인데, 이 정도로 내용이 사적, 국유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조선의 삼균주의에도 보면, 국유화, 주요 산업시설 국유화, 땅, 토지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하나의 합의된,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 합의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더더군다나 조봉암이라면, 당연히 농지, 토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저는 이제, 이승만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미 이때 한민당하고 정치적으로 결별을 한 뒤에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그 라이벌이야, 한민당이. 그 제가 사실은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익희 얘기하면서 왜 그 백의사 네. 얘기하면서 그 김구 연결되면서 그 암살의 배우가 혹시 뭐 김구 쪽 아닐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익희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로 이승만 쪽으로 갈아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신익희나 또 이승만 그저 미군정에서 병무국장을 했던 조병옥이나 이런 인사들이 다 한민당 패거리가 이승만하고 자기들 경쟁자들 김구까지 다 사라진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또 싸우는 거잖아. 거기서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자기 이제 그 세력 배경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한민당하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전적으로 한민당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저는 농지개혁에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봐요. 그게 한편으로는 또 뭐 농민들 지지를 얻게 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거양득이죠.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한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네. 또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네. 이 두 가지를 그때 대통령 선거 대통령 뽑는 게 의회에서 뽑았거든. 그러니까 간선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의회를 장악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민당의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전쟁이 한층 도중이 부산에 아예 직선제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승만이 그 정치적 약간 지도, 아니, 정치 고문인 로버트 올리버 박사라고 있대요. 그분한테, 조봉암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그 편지에 썼고, 또, 공산혁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농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윤색돼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손 매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딩이. 예. 거의 맞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 막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지금 엄청 다 했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지들이 쫓겨 내려오고 뭐 소송이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지금 토지 개혁해가지고 말이야 농민들이 땅을 받았대. 그러면 이거 난리 나지.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는 지주밖에는 반대를 안 하는 거야. 반대. 다른 사람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지거 뺏기는 또 지주 입장, 삼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건 놓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고 최대한 덜 손해보고 이게 하려고 막 그렇게 지연시켜가면서 그 사이에 팔아버리고 이 짓거리들을 한 거지. 그게 그런데 저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회적 시스템에서 사비 결혼하는데 어떻게 무상분배가 되나. 혁명적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폭력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팔 수 있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땠을까? 일단 전 박사 어디 서재에서 빨간 띠를 줘라. 이 친구가 오늘 완전히 됐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아까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저런 막 이제 저항하죠. 물론 저항하는데 아니 내 밥줄을 끊겠다는데 어떤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북한 토지개혁 어쨌든 보면 그게 그냥 뭐 죽청들이 되고 땅 내나 이건 아니라면 거기도 다 이 안을 다 만들어서 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다 했어요. 다만 그거를 주도하는 게 바로 그 농민 스스로에게 주도적으로 하게 하니까 거의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국가라는 물리력이 딱 받치고 있는데 지주가 저항을 못하는 거야. 아이 줘 패니까 하는 거지 양반. 무슨 수준한 소리야.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이 주도하게끔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총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남한은 그 법을 지고 있는 게 지주잖아. 그럼 당연히 그 법대로 그 법을 막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뭐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농지개혁에서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저항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익의 문제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그게 뭐 단지 그 당시에 농지개혁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비하면 조봉암이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통과시킨 게 자체가 기적이 아니었나. 이 정도로 했으면. 아니, 근데 그거는 무산됐죠. 조봉암은 무산이 됐고. 초안을 만든.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지. 아니, 유상 몰수, 무상 분배하면은 얘 무슨 여기 공산주의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걸로, 우리 반민특위에서도 그런 거 있었지만, 이제 국회에서 조봉이 다른 거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뭘 실각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는 뭐, 아니, 그 정도 써먹었으면 됐다 싶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 대목에서 이제 그만 나가라. 이게 약간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저의 해석인데, 네. 결국은 정치라는 게 타협의 산물이니까. 네. 결국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사회가 다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뭐라고 좌절과 왜곡의 역사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피곤한 거지 이 얘기가.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 우리가 최근에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무슨 뭐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그 싸움 속에서 타협이 아니라 좋게 얘기해서 타협이지 완전히 누더기를 만든 법안이 한두 개냐고 그거를 타협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는 거는 너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봉암을까지 기용했지만, 그래서 남한의 농지계획에 관련해서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네, 전반적으로, 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 초짜님. 네. 공은 뭐였어요? 남한의 토지개혁의 공은 뭐였을까요?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소작농들이 다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게 주어진 거, 그리고 이제 지주제도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자본주의의 토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온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실패라기보다는, 불완전했다. 불완전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기본 해전사를 보면서 하면 실패한 것처럼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른 유튜브도 보고, 어떤 데서는 성공했다, 성공적이었다, 이승만이 엄청 잘했다, 이렇게 하는 방송도 봤지만, 농민의 이익이 진짜, 세계 농지 개혁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농민의 이익이 배제되었다고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실제 소작 농지 중에서 20% 정도만 이 법에 따라서, 몰수 유상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짜 초란이나마나 그냥 완전 영두삼이의 농지개혁인 건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주들이 어떻게든 땅을 처분하고 이 후과까지 계산한다면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의 효과가 그래도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는 너무 참 궁색한 얘기인 거고 왜냐면 농지개혁이라는 건 그 농지개혁의 법적인 틀 속에서 그대로 그 농지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일단 따져야 될 문제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이게 농지개혁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아무튼 그 과정에서 지주라는 계급은 없어졌다. 그거는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럼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한 공이냐? 이거는 좀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미국